하는 우리들 김필진 놀라졌다. 엄청 이게 우리 MC 중에 김현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수법 한번 써봤어요. 근데 너무 더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우리들 이제 북한인권 학생연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나누는 우리들은 국내외에서 이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그분들이 소속해 있는 단체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 시간 이제 일부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짚고 간다면 2003년부터 이제 북한인권 활동을 해오셨고 뭐 이제 3년, 4년 이렇게 쭉 있는데 그때보다 자기 초반에 봤던 남한 사회 북한에 대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인터넷 보면 댓글 많이 봐요. 인터넷 댓글. 그러니까 예전에도 댓글에 민감하시나요? 댓글에 되게 민감해서 댓글을 많이 보는데 예전에 저희가 처음 그 북한인권 활동하고 이랬을 때 이제 구호도 좀 셌어요. 김정일에 대해서 그때 김정일 엄청 세게 얘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막 내려오라고. 뭐 내려와라, 막 물리치자 막 이런 퍼포먼스도 많이 했었잖아요 학생들. 훨씬 세게 했었는데 그러면 특히 지금도 있는 그 포털 사이트에 가면 그 반대가 엄청 많아요. 너네가 왜 욕하냐, 뭐 전쟁하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진짜 많은데,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북한 인권 문제가 나오면 거의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 김정은이 잘못했다, 김정은이 나쁜 놈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아는 거예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그러니까 한 10년 전, 15년 전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 한국 사회에 처음 제기한 게 한 20년 전부터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그 20년 전 혹은 또 제가 경험했던 10년 전 이 사이 그리고 10년 후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인식의 변화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걸 댓글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좀 공격적이고 막 이랬다고 하면 북한을 비판하는 걸 싫어했어요. 북한을 건드리는 거를. 탈북자들 얘기를 막 거짓말이다. 얘네들은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을 했기 때문에 뭐 죄를 짓고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한국에서 좋게 말할 리가 없다.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논리도 있었냐면 북한은 북한만의 어떤 고유의 그 인권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화와 뭐 이런 것들로 인권을 봐야지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그런 인권 기준을 북한에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기적의 논리를 만드는 예전감성 참 놀랍네요. 근데 이거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봤는데 아직도 있어요. 탈북자들은 인간 쓰레기고 그리고 그 더러운 몸뚱아리 팔라왔고 누구야 누구 진짜. 뭐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누구야, 그런 글을 댓글 테러합시다. 전 시간에 얘기 나왔던 국민통일방송의 어느 그 캠페인 밑에 댓글 달린 거 보고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잘못 본 줄 알고 이렇게 하고 또 봤는데 쭉 써서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할까? 사실 옛날 같았으면 댓글 달았죠. 나는 뭘 알고 좀 얘기해라 이러고 싶은데 왜 그럴까 싶어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글로 쫙 도배를 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좀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었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로 취급을 안 하는 게 그래 딱 했는데 근데 어찌 보면 논리가 맞아요. 이게 쫙 이렇게 쓰면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롭다는 거. 이게 참 그래가지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긴 한데.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김정은을 가지고 이런 김정은 사진 가지고 놀리는 이런 패러디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인권 침해를 하는 독재자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옛날에 이제 안 그랬던 거죠. 옛날에는 옛날이란 게 불과 10년 그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렇죠. 모르고 지금은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뉴스에 그래도 한두 꼭지는 북한 얘기 꼭 나와요. 그렇죠. 유해 요즘 문제라든지 특히나. 뭐 미사일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뉴스에 북한 문제가 거의 안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긴 해요. 제가 이제 2006년에 왔을 때만 해도 예. 뉴스로 그리고 이제 공중파 이제 TV로 뭘 볼 수 있었던 건 좀 지극히 극소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엄청 많죠.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은 포화 상태예요. 포화. 그럼 이제 대표님의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한다면 예전에는 이제처럼 몰라서 네, 중요한 건 몰라서 좀 공격적인 발언들이나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김정은에게 공격적인 김정은에게는 매우 이제 호의적이지는 않고 이제 냉정하게 한다. 그거를 이제 댓글을 보고 많이 그렇죠. 알아보신다 이거죠. 좀 창피한데요.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 페이스북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댓글 진짜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현을 좀 정정하면 이제 그런 온라인상에서 사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명예씨였어. 네, 네티즌들의 반응을 통해서 변화한 거를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고급져. 예. 네. 그러면 우리 막내 정지은 씨는 또 이런 부분에 지금 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변화된 걸 어떤 데서 느끼세요? 아까 일부에서 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기도 한데 그때 저 처음 활동할 때 또 한나라당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한나라당. 예.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으니까 한나라당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문제 되게 심한데 왜 굳이 북한 위해서 일하냐. 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네, 참 많이 근데 들었어요. 물론 아직도 정말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래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캠페인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죠.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그걸 절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연극하고 그냥 이제 그 수도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전부인데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동아리 활동하면서 캠페인할 때랑 지금 이제 일하면서 캠페인할 때랑 이제 반응들을 살펴보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걸 이제 딱 찍어 말할 수 있을까요? 요약해서 뭐 어떤 부분이 있다. 그냥 확실히 근데 진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 뭐 북한 내정 간섭만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북한을 건드리면 뭐가 좋냐 이런 반응들 이런 얘기. 너네가 오히려 북한 인권 이야기를 주장하는 게 북한이 도발을 더 유도하는 거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없어지고 계신 없어졌다.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은실 씨도 이제 여기에 공감을 하는 건가요? 네. 혹시 또 다른 경험이나 얘기든 없고? 네, 없는 거. 뭐 말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형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게 점점점 변했는데 이게 확 많이 바뀔 때가 언제였냐면 맞아요. 바뀌었다 중요해요. 느낀 때가 언제였냐면 그 천안함 사건이 있고 연평도. 연평도 포 사건 맞아. 이후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그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공격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의 뭐 아들 그렇게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그렇다니까 한 두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의 그게 되니까 이게 다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원래는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너무 먼 그렇죠. 얘기였죠. 근데 이번에 다친 천안 탔던 사람이 우리 대학교 다닌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맞아. 알게 그런 게 됐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북한 문제가 나랑 관련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혹은 내 가족이 그렇죠. 다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도 이제 확장돼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도 맞는 네, 저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생각을 못했었는데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시점에 그렇게 변한 것 같냐라고 했는데 지금 딱 얘기해 맞아, 이 주셨는데, 시점에 저도 그쪽 부분을 생각하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면은 한국의 경우에 지금 다 징집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막내 동생 지금 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남자친구도 네, 있고. 저 남자친구도 군대가 있고 동생도 군대가 있고. 네. 우리는 진짜 네, 얘기 따라서 죄송해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내 친구 후배가 그렇게
다칠 수 도발로 있다. 다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딱 맞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그런데 우리를 설마 공격하겠어? 우리를 다치게 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정말 다치고 나니까 이게 좀 이미지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다 깨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때 뭐 천안함, 연평도, 그래 목함질에 이런 사건들 터질 때마다 그리고 뉴스에서 이렇게 막 떠들 때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사실은 너무 화난 나머지 콧방귀를 꼈었어요. 왜 늘 당하냐 우리는? 왜 당하고 계속 뉴스에 떠들고 왜 당한 다음에 뭘 깨닫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외쳐대고 그렇게 북한이 그 활동을 하면서 할 때는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다가 왜 직접 당해봐야 그렇게 너무 그런 게 화가 사실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엔 화가 나면서도 표현을 못했었어요. 뭐 자칫 잘못 말했다가 이제 그래서 어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하면서 많이 변화가 생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처럼 한 다리 건너 이제 옆집 혹은 친구의 동생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정리를 해서 넘어갔고 또 이제 북한이니까 어차피 우린 북한이니까 활동을 하니까 이놈의 북한이니까 개성과 그리고 또 이제 통일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이질감이 이제 전 북한인권 개선이 됨으로써 많이 해소가 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 분은 이질감을 해소를 하기 위한 각자 나름의 생각하는 거나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한 명씩 얘기를 해 주신다면 이질감 해소에 대한 저는 아까 잠깐 뭐 얘기도 했었는데 괜찮아요. 겹쳐도 북한 통일과 관련돼서 지금 뭐가 필요할까 보면 결국에는 이제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이 이해하는 거 필요하고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가 하나 뭐냐면 그 인권 문제하고 그와 연관된 그 사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왔는가를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북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북한 사람들도 남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둘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통일이 사람이 이렇게 섞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섞이는데 서로 이해를 못하면 좀 약간 이게 결합이 안 되고 오히려 다시 분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이제 뭐 연구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제도로 뭘 만들어놔도 서로를 이해를 못하면 그걸 안 되기 때문에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그냥 인권 문제 자체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관심. 그래서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참 북한 하게 되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도 독특하고 하도 지금 지구상에 유일하잖아요. 저 이상한 나라가. 저는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예를 들어서 탈북자들하고 남한의 이제 국민들한테 때 여기도 사실 그렇게 잘 섞이지는 않아요. 그냥 서로 이해를 하는데 많이 섞이지 않는데 남한 사람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는 또 잘 안 섞일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근데 우리가 정치범수용소가 있어요. 여기에 뭐 한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해제가 돼서 이 사람들이 북한 사회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 사회가 됐든 그러면 이제 정치범수용소에서 10년, 20년간 살았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하고도 사실 섞이기가 좀 힘들 거예요. 어렵죠. 근데 하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과 정치범수용소에서 막 수십 년 살다 온 사람들하고는 더 섞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치범수용소 문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 얼마나 그 안에서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그럼요. 잘 알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뭔가 알아야 이제 충격에 대한 어떤 이제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특히나
뭐 한 가지 신뢰를 두고 봐도 이제 탈북자고 이제 대부분 한북도 출신인데 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이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충격 받는 그런 것들 최소한 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사실은 우리도 지금 통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거창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그냥 알고 보면 별 이질감도 없고 그냥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막연하게 이제처럼 통일하면 막연하고 북한하게 되면 적대감이 느껴지고 이질감 느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건 많이 알아가면 예, 괜찮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가지고 지금 부담되나요? 네, 또 각자 얘기해 주셔 자연스럽게. 북한이나 통일 관련한 교육들이 더 활성화되는 게 필요할 것 교육 같아요. 활성화.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수업을 들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북한과 관련된 수업은 이제 고등학교 때 다 이제 수능을 준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국사 시간에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북한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냥 쪽집게 이렇게 척척척 배우는 게 다였지. 그렇죠. 북한 문제나 아니면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 북한이나 통일 문제를 좀 알리기 위해서 저희도 뭐 아카데미 같은 것도 하고 실제로 학교에 가서 통일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은실 씨는 저요. 네. 질문이 어렵네요. 네. 어렵지만 뭐 괜찮아요. 뭐 네. 예.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조금 뭐 보태면 저도 사실 이 교육 쪽에 이제 좀 많은 이제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 진로도 이제 청소년 심리 상담사로 지금 정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한 10년을 살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해야 되는 특히나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 상관없이 그거는 딱 그 중심을 딱 유지하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지은 씨가 말씀하셨지만 이제 통일에 대한 그 막연한 생각이 왜 막연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면 좀 배운 게 없고 갖고 있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을 이제 간혹 가게 되면 탈북자 처음 본다. 그리고 신기하다.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르지 않아서 오히려 또 신기하다. 그다음에 뭐 이런 반응들을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그 자체가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그 자체가 아니 왜 날 다르게 보는 거야 대체 왜? 아 나는 니네를 다르게 본 적 없는데 나는 북한에서 교육 받기도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했고 물론 잘못된 이제 못 산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너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했고 우리하고 같은 말 쓰고 같은 피부 같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볼까? 옛날에는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 5년 이제 넘게 대한민국 생활하고 이제 북한인권 활동을 하면서 이제 형님 말씀하셨다시피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알고 나니까 이들이 신기하게 반응해 주는 게 이제 감사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래 나는 너 이제 그 청소년 친구였는데 너와 같은 친구들한테 내가 알려내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람을 좀 얻어봐야지.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 야 근데 너 하나 가지고 될까? 이래 하면서 이제 쭉쭉쭉쭉 퍼져나갔던 게 교육, 통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지은 씨가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한다는 부연 설명이 꽤 길었네요. 네, 일단 통일 교육, 통일 정책 이거에 있어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좀 우리나라가 좀 딱 중심에 있어서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지은 씨 뭐 혹시 여기 덧붙일 얘기 생각났나요? 아 지은 씨가 아니라 은실 씨. 저는 생각해보니까 북한 인권이나 북한이라는 사회가 사실은 저희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회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카데미 기획하고 이게 그런 것들을 좀 잘 풀어내려고 하는데 이 주제가 너무 무겁고 그리고 사실 지금 대학생들이 되게 바쁘잖아요. 막 외국어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학점도 놓칠 수 없고 알바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바쁜데 그 와중에 무거운 걸 하려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이슈들을 되게 거리낌 없이 푸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우리가 되게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계속된 사업이 있어야겠지만 뭐 다른 분야에 뭐 해외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나 아니면 뭐 자원봉사, 뭐 기부 뭐 이런 거에 그냥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도 이런 북한인권 이슈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게 약간 쉽고 재밌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네. 노력을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올해 되게 신기하다고 이렇게 되게 많이 평가받았던 게 저희가 뭐 캠페인을 다니는데 기존에 했던 게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사진전, 정치범 수용소가 어떻고 북한인권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열하는 거 하고 그리고 반응이 좋았던 게 저희가 북한에서 제작한 물건이나 교과서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교과서 보면은 되게 김정은 얘기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요? 네. 저는 이걸 왜 배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교과서들을 가지고 이 교과서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런 정권의 지도자를 포장하기 위한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물품 북한에서 판매되고 이렇게 사용되는 물품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니까 되게 흥미있게 그렇죠. 보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스트리트 뷰를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북한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평양에 가가지고 이렇게 360도 사진처럼 이렇게 찍어서 올린 그런 것들을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런 것도 나 하니까 한번 되게 해봤잖아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했거든요. 와 북한에 내가 진짜 있는 느낌도 저도 들고. 신기해서 평양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진짜 네, 평양 못 실제로 가봤어요. 탈북자분은 이제 평양에서 오신 분인데 여기 뭐 뒤에 이렇게 거리를 설명해 주셔서 저희한테 그리고 저희는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유명한 명소 알듯이 알고 있는데 그분은 여기 뒤에 내가 살던 아파트가 있었고 이게 원래 내가 나왔을 때는 안 지어져 있었는데 완공이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저는 그런 걸 하니까 진짜 그냥 미국에 있는 친구 만나가지고 말하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그거 처음에 보고 진짜 신기했거든요. 저도 오빠가 맞아. 알려줬는데 진짜 그러니까 우와 이러면서 계속 봤어요. 평양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평양은 성지란 말이죠. 이제 성지의 땅인데 거기를 가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이루셨네요. 이렇죠. 근데 딱 들여다봤는데 뭐 별거 없네. 근데 이것을 내가 그토록 이렇게 가고 싶어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처럼 그것도 웃긴다. 그거 이제 저기 밖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거 하나만 쓰고 빙빙빙 돌아다니는 게. 네, 여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 보면 좀 감회가 좀 새로웠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는 과학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이렇게도 가볼 수 있구나 평양을. 그래서 평양에 있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다양한 생각을 했었는데 재밌네요. 네.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참 재밌네. 뭐 또 다른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없어요? 일단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통일한 얘기를 나오다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이 단군시나 이래 가장 일단 스펙도 제일 높고 공부도 가장 제일 열심히 바쁘고 해요. 근데 가장 삶의 만족도가 최하예요. 예. 그리고 자살률 지금 12년째 이거는 통계에 나왔더라고요. 12년째 이제 우리 대한민국 1위인데 저는 이럴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행복이라는 게 과연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그게 다가 아니겠다라는 걸 이제 절실히 또 한 번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매우 만족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젊은이들한테 좀 희망도 주고 싶고 막 또 말이 삼천포로 빠지는데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꿈꾸거나 이루고 싶은 바라는 점 이거 제가 지금 적은 질문인데 혹시 이거 활동을 하면서 참여하는 참여자들이나 혹은 또 지금 이렇게 시청하신 시청자분들한테 북한 인권이나 뭐 본인들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저는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본 활동을 통해서 꿈꾸거나 이루고 싶은 혹은 바라는 것 이런 게 있다면 일단은 한 가지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어떤 큰 축제 같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축제 같은 거 제가 대규모. 첫 번째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예전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이제 탈북자가 있고 초등학생들이 같은 반에 있는데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왕따를 시키는데 뭘 하냐면 야 너 뭐 북한에서 왔다면서 이거 주워 먹어봐 뭐 너 거기서 뭐 거지처럼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충격인데 그럼 그 어린 애들이 그 정보를 어디서 받았을까 보면 인터넷에서 받았거나 아니면 혹시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북한에 이렇게 참혹한 현실이 있어요. 뭐 꽃제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걸 알려줬던 것들이 그 애들한테 그런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알리려고 했던 것들이 이 애들한테는 좀 약간 그런 역효과. 필터링 없이 그냥 접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물론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긍정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밝게 해서 그렇죠. 전달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잘 알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약간 그래서 아까 그 저희가 통일 뉴욕 같은 것도 네. 긍정적으로 뭔가 긍정의 그러니까 기부와 나눔 봉사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요소들을 북한 인권에 결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북한 인권 캠페인이나 이런 행사가 항상 뭐 우울하고 막 보면 전에는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그 행사 참가하고 나면 이거 봤더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네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그런 긍정적으로 북한 인권을 알 수 있게 하는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축제 대규모 축제 같은 형식의 그래서 아까 통일 뉴욕을 좀 더 굉장히 확대한 축제지만 의미가 있고 즐겁게 참석했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게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많은 학생들이 뭔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뭐 정부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북한 인권 정책을 올바르게 뭐 세워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뭐 ICC 같은데 그 국제 형사재판소 같은데 김정은을 꼭 제소해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그거에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되는 게 저의 큰 원대한 꿈입니다. 학생연대 대표로서의 꿈꾸는. 네, 근데 이게 뭐 저는 이제 또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그 페이스북에 이게 본의 아니게 얘네를 홍보해 준 기억이 되네요. 여튼 그 790 백말띠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떠오른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한 명이 그냥 이제 페이스북을 해가지고 전국의 저기 동갑내기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대규모 운동대회도 했어요. 모이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처럼 형님 지금 대표님이 구상하신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 이제 보게 되면 시청자분들도 엄청 되게 신선하게 생각하실 거고 동참을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후원이겠죠. 네, 중요한 건 돈이겠지만, 네, 이제 시청자분들 이렇게 저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북한 인권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아이디어는 많아요. 아이디어는 참 많고 이제 열정과 시간까지 젊음까지는 바칠 수 있는데 이제 금전적인 게 꼭 발목을 잡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또 우울해졌어요. 그렇지. 근데 이 문제만 나오면 네. 대표로서는 어쩔 수가 맞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뭐 예산이나 이런 문제를 네, 딸린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본인의 어떤 이런 사명 맞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 네, 많은 후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홍보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또 통일 얘기도 나왔었는데 계속 연장선상에 이어가자고요. 뭐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분은? 예를 들면 멀지 않았다, 혹은 그래도 아직 멀었다, 뭐 혹은 글쎄다 이런 거. 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면 저 지금 그냥 가는데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너무 위태위태한 것도 있고. 어디가 북한이? 네, 북한이. 저희는 괜찮지. 그러니까 시국이 안 좋은데 북한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위태위태한 거고 저기 위태위태한 건 좀 차이가 있죠. 네. 우리는 위태위태한 게 아니죠. 이거는 민주주의 어떤 그런 저는 이 지금 얘기 조금 잠깐 하자면 지금
이제 아니야 하지 맙시다. 아니 이게 그게 그 아니라 나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본다. 그냥 이제 아니 그죠.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탈북자로서 보면서 이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새삼 깨닫고 반성했어. 네, 좀 맞아. 이상한 얘기를 그 꺼내. 뭐지? 민감해서 이제 다르지는 않겠지만 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노동신문에 보면 응. 그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런 게 저는 보면서 뭐 기사에도 그런 것도 많던데 저는 북한에서 그거 잘못하고 있다고 맞아.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거요? 그 막 시위를 시위하고 하고 이 시위를 지금 북한에서 뭐 TV로도 보여주고 그렇죠. 신문으로도 사진들을 다시 보여주고 보여줘. 쟤는 김정은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잘못해. 연평도부터 다 잘못한 거야 쟤는. 지금 역 효과 나는 건 모르고 있는 거야 쟤는. 근데 그래서 많이 하진 않는데요. 아, 그 노동신문에. 그냥 쟤는 쟤 나름 자기 그 쉔의 정권을 잡아서 펴려고 하는데 지금 남한의 어떤 이런 식의 안 좋은 시국이 이제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쟤가 오산인 거죠. 근데 어느 정도 효과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효과도 있을 텐데 그건 안쪽 이제 완전 빨갱이 그러니까 빨치산 줄기. 네, 빨갱이라고 하기도 하고 빨치산 북한에서 빨치산 위태위태하네요. 갑자기 이야기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튼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마 저기서 선전선동하는 것들이 이게 바로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다. 대통령도 함부로 건드리고 이렇게 썩어빠진 세상이다라고 하면 먹힐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걸 노리고 하나 탈북자분들의 의견, 이렇게 뭐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이렇게 내려오라고 저렇게 그러니까. 의견을 말할 수 있어? 이런 그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잘 수를 못 쓰는 것 같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정은이가 지금 저는 지피지기란 말을 좋아하는데 쟤는 자기 이제 국내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좀 이제 헷갈리게 하는데 국민들 국경 연산은 이게 많이 변하고 있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건지 그 뉴스를 내보낸 게 오산이거든요. 형의 말에 엄청 공감을 하는데 쟤는 큰 실수를 하는 거죠. 네, 여튼 그럼 그렇습니다. 통일 얘기할까요? 네, 저는 통일 이어갑시다. 저는 예. 멀지 않았다고 나이스. 생각을 예. 하고 예. 아무튼 얘기가 됐다가 북한이 사실 그 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강력한 지도 체제 아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눈치 보지 말고 그래서 얘기하세요. 뭐 이런 외부 정보나 그리고 탈북자들이 전화도 요새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런 가능하죠. 것들을 통해서 좀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북한 어쨌든 통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요새는 막 되게 부정적인 의견이 맞다고 하는데 보통 한국 사람은 이게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예. 그래서 그런 좀 행복하고 좀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통일을 하려면 어제 통일을 하려는 주체를 봐야 되고 그리고 너무 이질적으로 분단이 한 70년 정도 됐으니까 너무 다른 세계에 있는 나라하고 이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그런 상황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튼 지금 통일이 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전 북한의 이런 변화들을 보면 본인은 그렇게 느낀다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현 씨는 어떻게 또 본인 저는 생각에 언젠가 통일이 되긴 될 거라고 보긴 언젠가 하는데 아직 그러면 조금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멀다.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멀지 않았다는 게 근데 기준이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30년, 40년 생각한 건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먼 거 아니에요? 그럼 먼 그럼 거지. 멀지. 그럼 저는 멀다. 멀다. 그럼 오케이, 멀죠. 멀다. 그럼 멀지 않다는 얼마? 멀지 않다는 10년. 10년? 응, 10년 이내로 가요. 다들 놀라셨어요 지금. 30? 나도 10년 이내로 얘기하는 줄 알았네. 아니요. 10년 이내가 좀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한갑이 10년 이내가 멀지 않았다. 10년 이상이 멀다 혹은 조금 더 있어요.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긴 하잖아요. 북한 내부에서 변화하고 있긴 한데 그게 오히려 북한을 좀 안정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오히려 삶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삶이 좀 어쨌든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렇게 계속 이제 삶이 좀 어느 정도 나아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만큼 통일을 원할까? 오히려 북한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이제 통일 지연시키는데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도 이바지할 있겠다. 수도 네. 있겠다 그 생각이 네. 드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확실히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러면 목숨 걸고 안 넘어오죠. 여기를 지금 변화됐는데 목숨 걸고 안 넘어오죠. 지금 요즘 젊은 탈북자들이 이제 또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왜 올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북한의 변화에서 가장 그 변화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찝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식주 해결이 돼서 그 변화했다가 아니라 의식주가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인식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나도 인간인데 나도 출세하고 싶고 나도 뭔가 꿈을 이루고 싶은데 왜 안 돼 이 땅에서는. 영상을 보면 이 나라는 다 되고 다른 나라 다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변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통일 안 해도 돼라는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뇌 교육을 어차피 계속 저희 통일이에요. 네,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통일 못하는 게 미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미국 놈들 쳐 없애면 통일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 통일돼서 살아야 된다. 이게 그냥 북한이 펴는 정책인데 그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의지는 강한데 이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는데 지금 제 위 궤도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처럼 지은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통일로 북한이 뭐 오래 가진 한 10년, 15년쯤 되면 북한 자체에 큰 변화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통일로 연결될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여서 그것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북한 내에서 시장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고 시장을 통한 그 어떤 정보가 그러니까 원래 북한이 견딜 수 있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외부 정보가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내부 정보가 그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 되던 게 있었는데 내부 정보가 이제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그렇죠. 내부 정보들이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소식을 한경도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정보의 흐름 정보가 돌아다니는 거, 시장이 발달하는 게 북한 사회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을 해 나아가는 이런 상황이 북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도 어쨌든 외부에서 뭐 사치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핵심 권력층들에게 줘야 그 사람들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제 핵심 권력층에게 어떤 통치 자금 혹은 통치에 필요한 것들을 해주지 못하게 됨으로써 핵심 권력층이 타격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뭐 위아래로 이렇게 좀 쌓여서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뭐 통일로 북한이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급변 사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바로 또 통일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어떤 그 통일로 가기 위한 어떤 국제사회의 노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뭐 갑자기 통일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다면 통일에 이제 가까이 왔다고 생각해요. 저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통일은 멀지 않은 곳에 지금 다가왔는데 우리가 그 통일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야 우리 통일하자 이러고 한다고 해도 나는 이제 두려운 거죠. 잠깐만. 그 3만 명의 탈북자들도 아직 여기서 융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많은 북한의 식구들하고 우리가 아직 안 된다 이거거든요. 저는 옛날에 독일의 어떤 전 총리인가 독일의 국회의원 같은 어떤 사람이 얘기했었는데 그냥 한번 부닥쳐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통일 이후에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혼란은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통일 이후에 그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보고 또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다치면 그래 이제 해야지 시작 해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통일이 되면 또 크게 부정할 수 없네요. 통일이 되면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이제 아카데미를 좀 들으면서 이제 어제는 이제 전주 독일 대사를 하셨던 그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충분히 희망이 있다 생각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제처럼 독일 통일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독일 통일을 그냥 독일 통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참고만 해야 되지. 왜냐면 그들은 총 쥐고 싸운 적도 없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서독 TV들 다 보면서 그 문화에 대한 이질감 해소는 이미 다 됐었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들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없이 비슷하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통일해도 되죠. 왜냐면 이제 갈등들은 그냥 알아가면 돼요. 근데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들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니까 문제는. 너무 모르고 팽배한 건 적대감이나 이질감이 아직 많이 팽배하니까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게 없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예를 들면 잘못된 어떤 세뇌 교육으로 인한 거라고 해도 북한 사람들처럼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무슨 이유가 됐든 통일을 반드시 해야 돼. 우리는 그 이유는 한민족이기 때문이고, 위에 사람들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우린 통일해. 막 이런 생각이라면, 전 국민이. 그렇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멀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걱정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봤고, 그러면, 또 연장선상에서 통일 준비에 있어서 각자 생각하는 뭐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는 뭐 비슷한 얘기 나왔지만 뭐 교육 문제도 있을 테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통일 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통일 준비. 통일 야, 준비 뭐, 통일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잘 다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저는 사회복지 영역을 상당히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제 뭐 통일 이후에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의 기초생활 뭐 수급자들, 대상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통일됐을 때 그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상당히 많은 복지 수요가 발생을 할 거라고 봐요. 네. 또 여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군수용소에서 나와서 북한 사회 혹은 통일된 한반도에 적응을 해 나가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사회화할 수 있는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사들 여건이 현재 한국에 있는 사회복지 수요도 다 충족을 못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통일 준비에 필요한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뭐 약간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네. 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은 씨도 곰곰이 많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차라리 그냥 막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정리하면 되죠. 뭐 어떤 아까 부분? 얘기했던 교육 문제도 되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탈북자분들에게 좀 지원 정책도 변화해야 탈북자 지원 네. 정책.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하지 않는가요?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그러니까 탈북자분들이 3만 명일 때의 지금 정책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더 많은 숫자가 발생했을 그렇죠. 때 이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건 되게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좀 미리 갖춰놓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역시 교육적으로. 그러면 은실 씨는? 먼 산을 설마 멍 때리고 있었어요?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 예. 그래요. 사실은 근데 저는 계속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일이.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좀 그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뭐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무관심했거나 혹은 이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만나면 만날수록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제 알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얘기 공통된 어떤 정리를 하면 알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한편으로 약간 다양성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한국 사람들이 뭐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나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배척하고 막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특히나 그게 이제 뭐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 통일된 이후에 또 다른 그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는 때 좀 더 마음을 열고 그거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혹시 배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쪽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성숙해지면 좋겠다. 그런 뭐 시민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연대를 비롯해서 저희 남북동맹도 비롯해서 북한인권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역할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서적이라든가 문화적 활동, 그다음에 갈등들 이런 그 이질감이 지금 나왔던 얘기들 다 공통되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이제 학생연대에서는 이제 캠페인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국민통일방송은 이제 북한의 라디오 전파를 날리고 이러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여튼 국민통일방송도 섭외를 하겠지만 여튼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NGO 단체들의 활동이 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NGO 단체들에 대한 시청자분들과 또 이제 남한 사회 분들의 관심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또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도 지을 겸 출연 소감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 짓는 걸 하죠. 대표님은 오늘 베나TV를 이제 제가 이제 억지로 섭외를 막 하나 뵀는데 어떻습니까, 소감? 일단 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런 알리고자 하는 대상들이 또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그렇죠. 혹은 고등학생들 그리고 또 이걸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저희는 뭐 비록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20대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 모여서 그 친구들이 고민하면서 뭐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러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 통일이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들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뭐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학생연대 섭외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알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네,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은실 씨는? 저도 이렇게 좀 진지하면서 저희 활동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 저희들이 의 생각에 동참을 하신다면 저희 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통하시면 저희 활동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소식들 되게 많이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할 거니까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이건 홍보팀장 걸 뺏은 것 같은데. 제 멘트 이제 그죠? 네. 다른 거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세대가 지금 내 세대 중에 뭘 봐야 할지도 안 봐도 돼요. 실장님이나 정면을 보시면 돼요. 잘 모르겠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 북한인권 학생연대를 알리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카카오톡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다양하게. 카카오톡에 북한인권 학생연대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저희에게 바로 메시지도 보내주실 수 있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짜 열심히 하네요. 저희 행사 있을 때마다 그 카톡 메시지로 이렇게 다 발송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시청자분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북한인권 학생연대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구 추가를 해서 질의응답 다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홍보 확실히 잘했어요. 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 저는 이제 북한 인권 관련된 단체들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늘 공지를 합니다만은 저희 베나TV 이메일 주소로 출연 요청 혹은 또 참여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문의도 다 그쪽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